이처럼 헌재의 편향성 그리고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부터 보다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 2차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요, 거의 하루 종일 심리를 할 수도 있는 집중 심리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네, 이 설 연휴를 보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헌재가 지정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4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되는 이 집중 심리가 더해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기소로 형사재판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인들을 접견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나섰고요. 탄핵 심판은 물론 형사재판 역시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소명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까지 직접 출석하게 된다면요, 주 2회 잡혀있는 탄핵 심판에 더해서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이걸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저희도 앞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대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일한 이유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듯한데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재법 51조를 들어서 탄핵 심판 정지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어서 설 연휴 직후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구속 취소가 되든 안 되든 본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독수 독과론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독수 독과,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즉 수사가 위법하고 그런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이어진 공소 제기니까 결국 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위법하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그동안 내란죄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방어권이나 자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설 연휴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네, 설 하루 전날인 지난 화요일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특히 추위와 생계에 힘들 국민들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이 없다며 탄핵 심판 변론 등에서 밝힌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없고 그런 시도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측근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이른바 옥중 정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설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의 전현직 참모, 또 여당의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릴레이 면회도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공수처는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심지어 가족까지 윤 대통령 접견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었죠. 검찰에 사건을 넘긴 후 이 같은 조치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후 곧바로 설 연휴 기간이 이어지면서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 해야 한다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반인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지는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나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면서도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남동 관저에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론이 좀 비등하고 또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한 또 일부 또 강경 지지층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만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김 여사의 면회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전했다고 알려지는데요. 김 여사의 최근 건강 상태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 여사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가 접견에 나서면 외부 노출이 불가피할 텐데 이 민주당이 김 여사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당일이었던 어제는 윤 대통령 접견이 불가능한데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구치소 문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설 인사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낭독을 했습니다. 원내인 윤상현 의원 역시 설 당일인 어제 구치소를 찾았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변호인들을 오히려 기운을 북돋워 주신다고 하니까 의연하게 계신다고 그럽니다. 책은 한 권 들어가 있답니다. 김진홍 목사가 서명하신 그 성경, 그 책 보고 계시고 특히 탄핵 심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본인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시다. 밖에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죄송스럽고 또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그 탄핵 심판 본궤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를 배정하는 듯 또 재판도,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이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이 병행이 될 경우에 그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거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수용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51조 조항이 동일한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량 규정입니다. 근데 정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그 검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사실 탄핵 사유에 거의 유일하고,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중요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로서의 위헌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도 충분하고 내란 행위 관련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아마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 헌재가 이 대통령 측의 51조 그 적용해서 재판 정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아까 이제 저희 기자가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저희가 다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헌법재판소 심판정 그다음에 법원 재판에 나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어권 행사 부분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측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 탄핵 심판 절차는 기일이 그렇게 예정돼 있고 형사 절차가 이제 개시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될 정도의 어떤 절차 진행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건 자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뭐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형사재판을 맡게 되든 재판부든 간에 충분히 어떤 기회나 시간을 부여하되 절차 진행은 신속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만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끝난 다음에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런 면에 비춰봐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또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아마 오전 10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집중심리가 열린다고 집중심리가 하죠. 열리죠. 네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예전에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선거법 재판이 1심이 2년 2개월이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지금 재판인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속도를 낼 경우에 국민적 수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판이 아마 준비 기일이 지나고 나면 재판도 이제 본격화 된다고 그러면 뭐 비슷한 논박들이 아마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윤 대통령한테 방어권은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뭐 일단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 심리는 상당히 고려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